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할인 분양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 할인 분양이 나오는 이유는 분양시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이죠. 분양시장이 매우 안 좋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매매시장이 안 좋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너무 올린 상황에서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분양가 매매가가 역전 현상이 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이 거래가 되겠냐? 또 한 가지, 요즘 분양 어때요? 첫 번째, 개판으로 짓는다.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요.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하자도 어마어마한데, 하자까진 그러다 칩시다. 그래도 어떻게든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진짜 많은 곳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분양을 받는 게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죠. 첫 번째는 매매 가격이 하락해서 차익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 이 상황에서 실거주로 보기도 굉장히 힘들고 돈이 물릴 수도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통째로 해봤을 때 수요가 줄어들 만한 요인들이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완판되는 곳들도 있겠지만 미분양 나는 곳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 나고 그러면은 분양권 팔아야지? 나 전매로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샀던 사람들은 분양권 팔려고 그랬는데 옆에 남아 돌아. 예를 들어서 허니버터칩 예전에 엄청 났었죠. 뭐 최근에 먹대깡 그걸 내가 막 사놨어요. 사놨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열기가 확 죽어가지고 편의점에 가보니까 다 있어. 이걸 내가 다 먹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계속 줄어가고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싸게 파는 것처럼 지금 마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 일단 아파트 보일 것도 없이 오피스텔 마피는 기본이죠. 요즘에 오피스텔 별명이 뭐예요? 마피스텔이에요. 사면 마피 난다고 마피스텔입니다. 별명이.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오피스텔 전용 면적 84. 자, 이 정도면은 그냥 오피스텔 아니고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파텔 마피 생겨서 지금 마피 8천만 원까지 붙어있다. 이런 상황인 거고 오피스텔만 그러냐? 아파트도 그럽니다. 아파트 심각한 데는 지금 5억 마피도 나오고 있어요. 최대 5억까지 마피가 붙은 급매물들이 다수 나왔다. 어디서? 광주에서. 공선 한국아델리우. 여기 어디 거예요? 한국건설. 기억하시는 분? 우리가 한국건설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중도금 무이자라고 해놓고서 5억 돈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중도금 이자를 다시 떠넘긴 곳. 여기가 한국건설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왜 마피가 붙냐? 완공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곳들은 지금 마피 5억까지도 나오고 있다. 아, 그래도 지방 아니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송파 더 플래티넘. 송파죠. 전용 6호의 분양권은 13억 원대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분양가가 14억 5천이었다. 근데 문제는 분양가보다 1억 5천 낮은 매물인데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마피 나오는 거는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오피스텔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 봉선동 물론 저기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서울 강남 3구 쪽에서도 마피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마피아들이 많죠. 마이너스 P 아파트. 문제는 그 마피아들도 아직도 비싸다. 주변 시세보다 비싸니까 마피가 나와도 안 팔리는 거다. 문제는 분양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지금 기싸움하면서 안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1억 공사에서 370만 원 남았다. 예금 이자도 3.7% 넘겠다. 근데 요거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계산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버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남기고 있는데도 요런 기사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물가가 올라서 분양가가 오른다느니 요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가격을 안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건설할 때 건설용 중간재 물가만 받아들여요? 첫 번째, 시멘트, 철근 이렇게 특별히 많이 오른 종목들 계산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영향을 크게 주진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금 물가 인건비 다 올랐다. 분양가 오른 만큼 올랐어요? 특히 저기 인건비 같은 경우 소득 얼마나 올랐어요? 요즘에 저기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올랐어요? 소득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물가가 안 오를 때 왜 올랐어요? 2020년 12월과 비교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는 분양가 왜 계속 올랐어요?
저희가 예전에 이런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GS 재료비 비중 23.8%밖에 안 된다. 대우건설 26.8%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재료비보다 외주비나 기타 금액들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22년 건설사 매출 원가율 21년 대비 1.2% 이상.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확대 안 된다. 근데 분양가는 1.2%만 올렸냐? 12% 넘게 올리지 않았냐? 그러면서 원가 까라고 하면 죽어도 안 까죠. 요거를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내리면 진짜 분양가 내릴 수 있는데 얘네들이 엄청 많이 쳐잡수셨구나. 이런 것들이 보일 테니까. 그래서 건설사들은 숨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그래도 지금 미분양이 적으니까 그만큼 심각하진 않다. 근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이 언제 늘어났냐면요. MB정부에서 미분양이 너무 심해서 미분양 아파트에게 혜택을 주겠다. 미분양 신고해라. 거기 등록된 아파트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미분양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외에도 숨겨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래도 분양가를 못 내리죠. 분양가 내리면은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니까. 왜 여태까지 안 내렸냐. 분양받지 말자. 운동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방법은 하나뿐이죠. 요즘에 단통법 바뀌었죠. 단통법 폐지한다고 했는데 단통법이 뭐였어요? 예전에는 핸드폰 사면은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비교해봐서 페이백 많이 되는 곳들 이런 곳들 갔는데 가서 환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정보가 부족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부분을 오히려 더 가중해서 받는다. 그래가지고 폐지된 게 단통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싸지진 않았죠. 근데 페이백을 해준 거예요. 결국에는 비싸게 가격 올려놓고 돌려주면 싸게 파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페이백이 늘어나고 있다. 창동 다우아트리체 계약 축하금이라고 표현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요건 다 페이백입니다. 분양가 5% 정도의 페이백을 한다. 운정 호반 서밋 계약 축하금 1000만원 즉 1000만원 페이백이죠. 왜냐면은 할인 분양한다고 그러면은 광양에 거기처럼 미리 분양 받으신 분들이 LB의 사용료 500만원 막 이런 식으로 텃세 부려서 못 받게 만들까봐. 그 다음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동작구예요. 근데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30% 무이자 조건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강동역 SK 리더스뷰 여기는 환매 조건부 분양 마피나면 우리가 다시 사주겠다. 그 다음에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여기는 중도금 무이자와 4천만원의 계약 축하금 즉 4천만원 할인 분양이죠. 그 다음에 대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로 2차 여기도 계약금 5% 그 다음에 축하금 2천만원 즉 2천만원 할인 분양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할인 분양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비싸게 하고 있을 뿐인 거다. 그것도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무슨 이야기 했어요? PF 정리해서 분양가가 14% 정도 낮아질 것이다. 14%만 낮아지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땅값이 올라간 게 얼만데 그 땅값이랑 인건비랑 자재비 올라간다고 해서 그 이상으로 올려서 분양가에서 해먹은 게 얼만데 이런 상황인 거고 지금 마피가 심각하고 미분양이 심각하니까 할인 분양도 우수수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할인 분양 나왔던 데가 어디였어요? 수유, 미아 이런 것들이었죠. 수유, 미아가 저쪽 강북구 쪽이잖아요. 그런 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운정 뭐 GTX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개풀 운정 할인 분양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 거고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공급 부족 프레임 잡아야 되죠. 그러면서 요즘도 공급 부족 프레임을 계속 잡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공급 부족 아니라고 그랬죠. 공급 부족 아니고 수요 과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핵심지에 공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미뤄졌던 분양 더 미루면은 더 할인 분양 나고 더 분양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강남 3구에서 분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후분양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분양 물량은 3,435가구로 그 전에 3년간 강남 3구에 공급된 아파트 물량의 5.4배 수준이다. 자 그럼 여태까지 코로나 때도 금리는 문제 없었다. 공급 부족이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정책을 써서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셨던 분들이 강남에 저렇게 분양이 쏟아진다고 하면 이제 집값 떨어진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이 쏟아지니까 이제는 무슨 이야기예요?
미국 금리 인하하면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유리한 것은 보여주고 불리한 것은 숨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금리가 불리했을 땐 금리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금리가 핵심이 아니고 공급이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DSR. DSR의 더 상위 개념이 뭐예요? 바젤3죠. 바젤3 적용이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어졌고 그 늦어진 동안에 부채 거품을 많이 쌓았는데 바젤3가 적용이 되면서 은행권들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채도 더 이상 내주지 못하니까 그것에 맞는 부채로 줄어가면서 시장이 터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DSR이 60%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 돼야지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서울 PIR 뭐 10까지 떨어졌네 개소리 집어치우고 서울 아파트 지금 중위 가격이 9억대 후반인데 그만큼 벌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분석한 거 보면 서울 PIR 20배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사는 건데 그러니까 분양시장도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마피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할인 분양 아니면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것들에서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공급 멸실은 됐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급들도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현장 무너질 것들 굉장히 많아서 분양받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분양가 자체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거품이 많이 쌓여있는 가격이고 매매가 자체도 문제고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다 나온다. 지금 앞으로 마피 할인 분양은 더더욱 쏟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